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트럼프 이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자연스럽게 핵무장을 시작하고 우리는 이미 핵 재처리 능력도 갖고 있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시죠. 서윤열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죠?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요즘 이전 어느 때보다도 핵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칩거 중이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톡에서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번들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한미 간 원자력 기술의 이 비대칭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을 다시 좀 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교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이걸 지적하셨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원자력이라면 사실은 이제 그 원자로라고 하는 아궁이가 있고요. 네. 핵연료라고 하는 땔감이 있는데 이 둘 다 비대칭이 아주 심각하죠. 거기다가 이제 핵연료 쪽은 이제 소위 그 뭐죠? NPT라고 하는 핵 비확산 때문에 우리가 그 손발이 꼭꼭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대칭은 여전한데 그나마 원자로 쪽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 독립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 수출길도 나서고 했는데 웬걸 웨스팅하우스가 좀 계속 또 저기 딴지를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 됐는데 마지막 그 뭐 2% 정도랄까 그 부분의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디자인 이번에 그 저기 사실은 저기 금지 국가 그러니까 그 민감 국가 지정에도 연관이 됐지만 이게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저기 자꾸 딴지를 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아직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죠. 네.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뉴스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잖아도 우리 전체 매출액의 그 프리미엄으로 네. 그 기술료로 지급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렇죠. 과연 남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요. 네. 왜냐하면요. 그 저기 지적 재산 또는 재산권 또 재사용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상당 부분을 마쿠로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소위 웨스팅하우스에 사실 이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아니고 원래 BNW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그 회사가 팔리고 또 이제 CE 컨버션 엔지니어링 부분도 있고 그래서 팔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치러야 될 대가가 사실은 큰 거라서 정말 우리가 그 이익만 생각한다면은 글쎄요.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수출이라는 그런 그 대국적인 사업에서 이제 끌고 가는 건 맞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민간국가 리스트 선정이 되면서 여기서 뭔가 우리가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기술 연구원들과 뭐 네.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걸로 지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유를 대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소위 그 어떤 그 기술자가 원자력 소프트웨어, 원자로 설계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탑승했는데 저기 붙잡혔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자는 이제 해고되고 뭐 저기 반납을 했겠죠.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조금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네. 그거라면 그 기술자가 소속됐던 연구소 INA라고 한 아이로 내셔널 랩이 있거든요. 저기 경호를 하고 그리고 해고를 하고 그걸로도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네. 우리가 과연 아직 원자로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비공식적인 경로로 받아야 될 만큼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많이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죠. 여러 가지 그 억측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핵무기 관련해서 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은 좀 잠잠히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뭐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위 영리를 건드렸달까. 근데 그게 이제 윤 대통령이 있을 때는 사실 워싱턴 선언 또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약간 이제 수면 아래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12월 3일 그 위법적인 계엄 때문에 지금 이게 그리고 그때 군대를 옮기면서
미국에 통보를 안 했단 말이죠. 네. 이건 아주 중대한 안보 파기에 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국 긴장한 것 같아요.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이런 나라에 예를 들어서 핵무장을 한다고 지금 떠들고 있고 그리고 핵 설계를 해서 이제 원자로 수출한다고 하다 보니까 미국 국익을 점점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바이든 정부 때 1월 초에 이게 올라갔고 물론 산업부 장관도 과거했지만은 모르죠. 그런데 너무 또 화들짝 할 건 없고요. 이게 첫 번째 있는 건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도 있었고요. 90년대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1년, 2년 있다가 해제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저는 큰 문제는 이제 12시간 있으면은 있게 될 상호 관세, 보편 관세 등등. 네. 이거는 핵폭탄급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수류탄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 관세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재선을 치우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저는 더 급하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미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이런 적성국하고 한국이 나란히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럴 만한 게 그만큼 미국이 경계할 만큼 국익을 해친다고 생각할 만큼 원자력 산업이 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핵무장론도 있었고 그리고 불법적인 계엄 선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마일리가 축적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임계질량 넘어가지고 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 발표 전까지 뭐 실제로 좀 빠질 가능성도 좀 있다. 있지만은 장담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연연해 할 건 없다.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면 된다. 그리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뭔가 시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체코 원전 유럽 전부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4월 달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체코로서 볼 때도 이제 부담이 되죠. 민간 국가로 선정된 대한민국의 원자로를 수입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아마 피치 못할 예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미국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퍼져나가게 될 파급 효과, 네. 그러니까 원자력 수출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파장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Ripple effect. 여기에 맞추고 왜 이게 지금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2달간 몰랐던 것 자체가 외교부도 그렇고 잘못된 거지만 왜 지금 이걸 굳이 알려줬을까요? 뭐냐면은 체코 원전이 마지막 단계에 올랐거든요. 네. 체코 대표단이 오고 그런데 대통령 지금 이 상황이고 그렇죠? 대선도 뭐 치러질까 말까 이제 내일 모레면은 네. 결론이 선고가 나겠죠. 내려갈 텐데 그런 상황이 왜 왔을까?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체코 정부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벌써 민감 사실 민감 국가 지정주의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민감 국가라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벌써 체코에는 영향력을 미쳐버린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체코와 사우디의 원전 수출 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 미국에게는 또 이제 그렇죠. 예,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네,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 자국 내 사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일한 출구는 수출인데 그때마다 대한민국이 TM 코리아가 나서 사실은 우리는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건설 경험이 있는 데다가 수출 경험도 있고 UAE에서 이게 공기가 딱 맞춰지고 그 시간 내에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라카 원전이요. 그게 미국은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도전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걸 실력을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민감 국가로 몰아넣은 다음에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사우디가 그 다음이거든요. 네. 근데 벌써 사우디도 이제 움츠려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이걸 2달 좀 늦게 알았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통보해 주지 않나요, 바로? 그래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대사관이 왜 있습니까? 워싱턴 DC에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사관은 2달 지날도록 뭘 했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런 그 민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마 10억 원 이상씩 돈을 쓸 겁니다. 외교부에서도. 그 돈 어디 갔어요? 이것도 못 잡아내고. 왜냐하면 저기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3년에 윤 대통령 갔을 때 자체 핵무장 이야기를 했고 계속 이게 오면서 벌써 그 저기 뭐죠 이런 입력이 갔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죠. 근데 그걸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는 제가 보면 굉장히 무능한 것 같아요. 외교로 볼 때도. 외교부로 볼 때도 무슨 저기 변명을 할 수 있지만은 뭐 이거 피해 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핵과 관련돼 자주 안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역시 핵을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당위성을 좀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죠. 어떤 분들은 좀 과장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러면 북한처럼 그 저기 식량난 네. 겪어가면서 무역 제재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북한은 특별한 경우였죠. 사실 북한이 그런 상황에서 핵을 가졌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이제 상황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머지않아서 미국이 먼저 지금 가장 큰 거는 지금 그 엘브리지 콜비라고 하는 차관이죠. 정책 담당 차관 국방부. 이 사람의 저기 주견이 그래요. 항상. 이제는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라는 거죠. 네. 전에 미국이 세계 총 생산의 거의 40%를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 뭐 중국 다 신경 쓸 수가 있죠. 지금은 30%가 안 됩니다. 20% 밑으로 29%, 28%예요. 벌써 국력이 쪼그라든 거죠. 그 상태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신냉전의 주적이죠. 상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당연하게 모든 초점이 중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슬슬 새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꿔야 된다. 변모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이거는 저기 북한 방어용이 아니고 중국 억제용으로 심지어 주1미군까지 그러면서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뿐만 아니고 국방비를 더 늘려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북한 알아서 해.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 미국 제재 받지 않고 우리 그 식량난 걱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막 정치인들 나서가지고 막 마치 한일 또 저기 붙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저기 한미 동맹 균일이 가면서도 어차피 가게 돼 있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왜 지금 우리가 그걸 나섭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하는 건 맞는데요. 저도 욕을 많이 얻었지만은 사실은 보시면은 지난해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이 막 나서서 이제 핵무장 하자고 하니까 이게 이제 거스린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트럼프 이게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자연스럽게 핵무장을 시작하고 그리고 일본도 하면 되죠. 어차피 거의 다 돼 있거든요. 우리도 돼 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3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맨 앞에 서 있고요. 2등이 일본, 그리고 3등이 이란. 그리고 4등으로 이란은 시아파죠. 수니파가 있죠. 중동에. 사우디. 이 4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맨 위에 일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있다는 건 우리는 벌써 다 준비가 돼 있다는 우리 뭐 저기 저 재처리 하게 해달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재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있어야 되는데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벌써 82년에 네. 공릉동에서 재처리 연습을 했습니다. 1982년에요. 어디서요? 물론 공릉동에 있는 공릉동. 트리거 마크라고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요. 3호 82년도에 했어요.
물론 양은 밀리그램인데요. 그래도 별거 아니라고. 아닙니다. 밀리그램, 84밀리그램을 뽑았는데요. 플루토늄. 그는 플루토늄 핵을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요. 10의 20승, 만, 억, 조, 경, 해. 해의 숫자만큼 모아야지 1밀리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4밀리그램 모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거 무시하는 사람은 핵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모았는데 거기서 이제 1000배를 더하면 그램이 되고 1000배를 더하면 킬로그램이 되고 그 이제 임계량으로 가는 거죠. 시간만 주면 그리고 실수를 늘리면 되는 거죠. 벌써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2000년에는 우라늄 농축도 했습니다. 레이저를 써가지고요. 최신 기술이죠. 농축했어요. 거기서 200mg 나왔거든요. 네. 농축도가 10%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 8.15 모니터에서 뭐 77%까지 갔거든요. 오늘 사실 그 우라늄 가져왔는데 지금 했어요. 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구걸해 가면서 우리 재처리하게 해달라.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제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처리 언제든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은 능력, 기술 능력은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있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사의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진 신고 형식을 빌어가지고 1982년에 있었던 우라늄 농축 그리고 2000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때는 우라늄 농축이 아니고 플루토늄 제철이죠. 2000년에 있었던 우라늄 농축 이거를 자진 신고에 국제 원자력 IAEA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사찰을 받았고 그리고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정상 상정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제 연구실에도 왔습니다. 그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찰받은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진실한 겁니다. 네. 전문가 우라늄을 농축각 그리고 그 당시 서울대학교 모처에 실습용이지만 우라늄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국제 원자력 IAEA에서 미국 사찰관 2사람이 왔고요. 이틀간인가 와서 뒤졌죠. 물론 소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또 이란 학생들이 와 있어가지고 그 이란 학생들의 공동 지도자가 모센 파크리자데 박사인데 5년 전에 암살당했죠. 이란 핵개발 총책임자 그러니까 뭔가 연계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명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거만 가르쳤기 때문에 공동 지도는 했을 망정. 그래서 이제 소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디서 오니까 외교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좀 굉장히 뭔가 미심쩍이 있나 보다. 그래서 가서 소명을 했고 조금 숨을 돌렸더니 미국 원자력 미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네. 소문을 했고 한숨 쉬고 있어 또 미국 CIA 밑에 랜드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또 재미 동포가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러이러한 재처리 시설 아주 간단하게 지하에도 지을 수 있는데 혹시 서 교수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2000년에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핵 재처리 능력도 갖고 있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얼마나 오래됐느냐. 80년 된 기술이다. 네. 미국 비교해보라 이거죠. 그 당시에 지금 한국 산업 기술 미국 훨씬 능가합니다. 맨하탄 사업할 때요. 네. 그리고 LG 화학이 있습니다. 네. 비료 공장이 있고요. 그러면은 재질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따로 뭔가 특별하게 장소를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공정만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제가 누구라고 고명은 않겠습니다만 재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들어와야 될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아주 선의를 가지고 원자로에 쓰려고 하는 끝까지 지금 민감 기술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민감 국가 지정이 거기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를 아이다호 지금 문제가 된 연구소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몰랐겠죠. 아니면 알았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기술적인 면으로 언제든 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끝나 거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때라는 것은 결국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는 그래서 맞아요. 주한미군이 뭔가 중국 쪽으로 움직여야 될 지금 때. 벌써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만 몰라요. 그죠. 국방장관이 한국에 네.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 맞아요. 주한미군을 이렇게 했을 때 중국하고 부딪힐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냐 맞습니다. 질문을 했다고. 맞아요. 네. 이제 실행 단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가지고 안 되니까 주1미군까지 이제 저기 들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소위 그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철석같이 믿고 해구산 믿고 그러다가 망하는 나라가 한둘입니까? 그렇죠. 독일 망했죠. 프랑스, 영국 지금 불똥 튀었죠. 폴란드가 저기 활짝 해가지고 이제 핵 개발한다고 하죠. 우크라이나가 바로 이번에 최고 보여준 맞습니다. 사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반면 교사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그냥 미국 큰형님만 믿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철이니 뭐니 이거 협상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바로 필요 없다니까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딱 네, 만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준비하고 자식할 것도 없고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할 것이냐 다 있어요. 참고로 그 군사문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성남에 거기 그 잡지에 학술지에 단군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한번 약간 저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서 어떻게 6개월이고 어떻게 1년이고 어떻게 2년이면 뭐가 나오는 건지 그게 또 저기요 위키피디어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권위 있는 저기 사이트죠. 거기 제 이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인열 교수는 6개월. 그런데 미국 과학자들은 좀 더 길게 잡아 1년, 좀 더 길게 잡으면 2년 사이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전문가로는 제가 인용이 되어 있고 또 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인용이 되고 두 사람이 인용되어 있어요. 저는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고 헨리 키신저는 뉴스위크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위키피디아 보시면 영문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6개월일 수 있는 거기에 단지 대통령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단을 하는 대통령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은 다 준비되어 있다. 시설은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 들어왔을 때 일단은 저기 전부 다 파기를 했는데요. 여기 들어있는 지식은 파기를 못하죠. 그 대신 뭐 아까 말씀하신 LG화학이 됐든 공정만 바꾸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대전 근처, 사실 더 정확히는 세종 근처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